안녕하세요, 샹송입니다. 제가 축구 전문 채널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로 갈리는 것 같은데,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인지, 향후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 현지에서는 유로파컵 우승으로 인한 축제 분위기에서 감독 유임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팬들이 오랫동안 음미할 즐길거리에 이미 찬물을 끼얹어 버렸고, 이는 구단이 팬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감성적인 집단이라고 봤을 때 구단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결정입니다. 둘째, 차기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두 개의 리그컵과 챔스와 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살인적인 경기 일정은 불보듯 뻔하고, 이 상황에서 포스테그 압박 축구가 선수들의 부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토트넘의 뎁스의 두께로 봤을 때 굉장한 착각입니다. 일찍이 스몰 스쿼드를 강조한 패배 맨시티도 경기 수가 많아져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냈고, 네임드 선수보다는 한참 성장해야 하는 유망주 위주로 영입을 하며 돈을 아낀 토트넘도 1군과 엄청난 경기력 차이를 보이는 2군 스쿼드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포스텍이 아닌 누가 와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단 운영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접근 방식의 변화가 다음 시즌과 그 이후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감언이설로 팬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수에 투자하지 않고 감독에게 인내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구단 경영진이지만, 토트넘은 포스테그 압박 축구 전술만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최악의 프리미어 리그 성적을 이유로 들었는데, 애초에 이것도 우승 트로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경질을 결정 내려놓고 변명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구단의 투자와 뎁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리그를 버리고 유로파컵에 올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포스텍 입장에서는 유로파컵을 못 들면 리그 10위권 안에 들더라도 경질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강등팀이 일찍 정해져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그 17위라는 성적은 아슬아슬하게 강등권을 탈출한 게 아니라 그냥 유로파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리그 경기를 던진 건데, 이게 진정한 실력이라고 볼 수 없고, 포스텍이 다음 시즌에 갔을 때 이 스쿼드로 팀을 강등시킬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등될 위기에 처하면 실리 축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유로파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넷째, 메뉴의 테나우 FA컵 우승 후 유임을 예로 들어 경질을 잘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후 아모림이 중도 부임하고 메뉴는 리그 15위에 유로파컵 준우승에 그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중도 경질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낳을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 못했을 텐데, 그럼 반대로 테나우를 시즌 시작 전에 일찍 경질했다면 리그 성적이 더 좋았을 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지도 묻고 싶습니다. 메뉴가 시즌 전에 아모림이 부임했다면 자의식 높은 선수들을 조직력 있게 뭉치게 하는 것을 잘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모림은 당장 내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단지 메뉴가 안 한 결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메뉴가 걸어온 길처럼 포스텍을 유임했다고 해도 메뉴와 같은 결과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단 경영진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포스텍 경질을, 그것도 이렇게 늦게 선택한 이유가 뭘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포스텍 경질에 대한 이유를 성명서에 길게 써놨지만 이 내용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민을 길게 해야 할 내용은 아니고,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상 저는 경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변명거리를 찾은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 문구에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클럽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 경질이 일찍 이루어지면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팬들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토트넘 구단 위상으로는 훌륭한 선수를 타 구단에 빼앗길 우려가 큰데 그렇게 욕을 먹느니 그냥 최대한 늦게 경질을 해서 새 감독이 좋은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아끼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레전드 대우를 받아야 할 주장 손흥민의 거취에도 영향을 줘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단은 이미 손흥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적료가 우리의 기준에 안 맞을 경우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손흥민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을 팔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고 만약 이적료가 기준에 맞다면 팔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손흥민이 이적 의사가 없어도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충성심 강한 손흥민이 설득당해 이적할 수도 있는 판을 깔아버리는 치졸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새 감독이 부임하면 새로운 스쿼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이 희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로메로 또한 감독이 경질될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만큼 토트넘은 손흥민, 로메로와 같은 비싼 선수를 팔아치우고는 이미 이적 시장 끝물인데 뒤늦게 형식적으로 뛰어들어 싼 선수만 영입하고 구색만 갖추고 차익을 챙길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애초에 팀을 성공적으로 리빌딩할 생각이었다면 17년 만에 우승컵을 들고 유럽대항전으로는 41년 만에 우승컵을 든 레전드 감독을 이렇게 늦게 경질하고 팀을 이끌 주장자들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레비 회장이 본인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끌어내고 이적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돈도 아끼기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결국엔 포스텍을 유임시키고 주장단들도 잔류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지만 결국 레비 회장은 모두가 욕하는 것처럼 돈밖에 모르는 구단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고 이러한 결정을 한 구단 운영진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경질의 합리적인 이유를 성명서에 길게 피력했지만 우린 이미 토트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콘테 경질이나 무리뉴 경질에서 봐왔습니다.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그저 다음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 챔스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